변속이 됐다. 교환하지 않는 오일은 없어. 예민하신 분들이 많이 미션이 얼마나 운행을 했나. 이제 새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미션이죠. 이제 닦아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지저분하죠. 그죠? 10만 킬로보다 많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미션 오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교환을 많이 얘기해요. 네. 이게 미션 오일을 교환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 맨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는 벤츠에서 나온 뭐 무쏘 같은 것들이던데 그때 당시는 자동차를 많이 안 타잖아요. 뭐 한 10만 킬로 타면 뭐 다 폐차시키고 요즘에 뭐 30만, 40만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영업하는 많이 사람들. 흔해졌죠. 그랬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서 옛날에는 3년만 되면 차를 바꿨다는 사람들 많으니까 예. 사실은 이론적으로 말하면 절대 교환하지 않는 오일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생긴 이물질을 어떻게 할 건데. 그 생긴 쇳가루를 필터나 이런 게 걸러주는 것 같지만 절대 필터 걸르지 않습니다. 필터라는 거는 큰 덩어리에 어떤 것들을 걸러주지 콤파운더 같은 그런 미세한 거는 걸러주는 것이 없어요. 제노시스 같은 것이 한 8만, 10만 떼면 오일을 빼면 그 도망가야 돼. 냄새가 나서. 아주 역겨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러면 언제 이렇게 관리를? 주로 이제 보통 보면 일반 광유로 갈았을 때는 한 4만에서 5만 킬로 정도. 만약에 합성유로 갈았다라고 하면 한 8만에서 10만 킬로. 생각보다 이렇게 주기가 좀 짧게 말씀을 하시네요. 아니, 예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런 분들도 미션 오일을 합성유로 갈고, 사장님, 진작 바꿨어야 됩니다. 진작. 그렇게 예민하신 분들도 10만을 뗐는데 교환하지 않고 10,000킬로를 뗐어요. 10,000킬로. 1만 킬로 뛰는 동안의 마모량이 10만 킬로보다 많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단거리만 뛰시는 분들은 미션이 변속이 자꾸 되잖아요. 그죠? 그럼 색가루가 많이 나오죠. 사실은 엔진이 돌아가거나 미션이 얼마나 운행을 했나. 운행 시간이 중요한데 시간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어떻게 해? 그래서 키로수로 하는데 변속이 됐다 기었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션도 손상이 빨리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션 오일이 좀 오래됐다라는 걸 육안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색상을 보고 탁도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가라고 판단하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제 합성이 아닌 순정의 미션 오일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미션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요 빨간 것이 이거 자세히 보면 AT라고 써놨죠. AT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오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이제 새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탁도가 진행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찍어보지 못하는 거는 차를 리프팅해서 보충하는 라인을 살짝 풀러봐야 됩니다. 풀러서 색상을 비교해보고 전륜일 경우에는 디퍼런셜 기어, 차동 기어 장치가 앞쪽 미션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후륜인 차들은 디퍼런셜 오일이 저 뒤쪽, 뒷바퀴의 안쪽에 있죠. 미션 오일 갈 때는 항상 디퍼런셜 오일, 한국말은 대우 오일이라고 해요. 대우 오일은 빵수가 한 80에서 90방, 전륜 오일들은 수동 오일은 뭐 한 70에서 80방 이런 걸 쓰죠. 오늘은 미션 오일을 이제 바꿔볼 텐데 교환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미션 오일 교환기로 교환할 것인가, 또 이제 그냥 수동으로 숨구멍을 열어서 다시 에어로 불어낼 것인가. 에어로 불어낼 때는 수분이 없는 에어로 불어야 되겠죠. 미션 오일을 내가 평생 한 번도 안 갈았어.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을까요? 전조 증상은 변속 시 충격이 있어요. 파킹에서 후진으로 옮긴다든지 중립에서 드라이브를 넣었을 때 충격이 있어요. 그렇다고 미션을 딱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미션을 바꿔보고 필터가 있는 건데 필터까지 가지고 그러면 그 증상이 없어지면 그냥 더 타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엔진의 동력이 10개가 미션으로 갔어. 오일 펌프를 그저 토크 컨버터를 변환해 나왔을 때 한 9개나 9개 반 정도 나오면 되는데 6개, 7개밖에 안 나와. 그럼 악셀 밟으면 차가 천천히 가요, 천천히. 원래 미션이 좋은 거는 악셀 탁 밟았을 때 내 생각보다 툭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감이 있어야 되는데, 밟는 만큼만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미션이 슬립하지 않나. 그럼 슬립하면 역시 연비가 안 나와. 연비가 확 떨어집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미션이죠. 이제 전륜 중에서. 여기에 보면 24mm 이 플러그가 있어요. 플러그를 탁 풀고. 새까맣긴 하네. 아까는 찍어봤을 때는 그지만 이렇게 빼면 큼어져, 그죠? 근데 거의 마지막 다 나오려고 하고 있죠, 그죠?
expect nothing less. Your check is I'm chess. What's happening next? 그러면 한 6리터만 나온 거죠. 다 나오고 나면. 거기서 에어로 불면 엄청난 양의 이제 미션 오일이 또 다시 나오죠. 한 2.5리터 정도. 여기 보면 보여요? 요 12mV. 자, 요걸 풀르고 여기서 불면 저기 엄청난 오일량이 와요. 나오네. 그래서 이제 요 량이 계속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사실은 그냥 한 번만 빼면 못 가시는 거죠. 그죠? 엄청 나오네요. 네, 2.5리터 정도 나올 거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좀 귀찮고. 차를 수리할 때 이 차가 내 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뭐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동안 안 갈아서 쇳가루 닦아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지저분하죠. 그죠? 쇳가루가 다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자석입니다. 자석. 그럼 이제 교환하실 때 요거 알루미늄 바킹 잘 해서 이렇게 이제 끼시고 제일 좋은 방법이 또 하나 가지 있어요. 미션을 완벽하게 갈 수 있는 방법. 농담인데 그거는 미션을 분해하는 겁니다. 분해해서 다시 올바라시 하면 다 갈아집니다. 그러나 매번 올바라시 할 수는 없죠. 그죠? 그 말 뜻은 한 98%까지 갈면 잘 갈아진다. 시도 걸고 중립에 놓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중립일 때 미션 오일이 순환을 해요. 오일이 다 순환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레벨링을 맞춰야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 보세요. 자세히 보면 콜드가 있어. 콜드, COLD. 콜드는 여기 표시되어 있고 콧은 여기 표시. 그래서 냉간시와 열간시의 그 양. 지금 이제 거의 넣었으니까 한번 찍어볼까요? 지금은 안 찍힙니다. 없어요. 그럼 이제 다시 더 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기아를 넣어볼까요? 천천히 몇 초간. 중립에서 몇 초. 후진에서 몇 초. 천천히. 그럼 얘가 이제 오일이 다 찹니다. 각 단마다. 여기 있죠. 여기. 네. 앞에 치킨은. 예, 그 정도 지금 콜드니까. 예, 미션의 성능이 나빠지면 연비에서 확 떨어지기 때문에 요즘까지 기름 비싼데 미션이 슬립해서 연비가 안 나오고 차가 안 나가면 절대 손해입니다. 손해. 결과적인 손해. 자동차의 미션이라는 것은 무기한으로 한다는 생각은 저는 엔지니어로서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럴 때 사실은 시동을 미션을 빨리 중립을 왔을 때 출발을 하실 텐데 미션이 금방 망가지거든. 기아가 물렸을 때 3초를 분사하고 있거든요. 에어컨 온 신호를 넣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주의합니다.